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요청 주셨던 은간우 선수의 복싱 패배, 이 조슈아전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를 진지하게 좀 해드리려고 했다가 그 영상을 풀 영상을 좀 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는 그 다운되는 하이라이트만 좀 나와 있고 해서 요거만 봐서는 약간 너무 단편적이 될 것 같고, 또 저도 저 스스로도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뭐 좀 있으면 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유튜브에 떠서 딱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풀 버전을 보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앤서니 조슈아는 이날 정말 작전을 본인의 아예 필승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조슈아의 뭐 펀치에 그냥 은간우가 맞고 KO 됐다. 뭐 복싱 실력이 확실히 딸렸다. 조슈아가 뛰어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격투기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잖아요. 되게 배울 게 저는 많았어요. 이게 조슈아가 이날 그 경기한 거 보시면 처음부터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잽밖에 안 합니다. 잽. 진짜 잽밖에 안 해요. 페이크 모션 계속 주다가 그 다음에 잽을 바디로 한번 주거나 아니면 앞면으로 주거나 이거밖에 안 합니다. 은간우가 펀치 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빠지고 은간우가 잽만 하려고 해도 무조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은간우가 파워 펀치를 하는 거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바싹 붙어버립니다. 은간우와의 펀치 공방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완전히 작전을 짜고 나왔고, 훅거리, 좀 어퍼컷 거리, 원래 정통 복서들이 좋아하는 거리죠. 그 거리가 오면 무조건 조슈아가 먼저 클린치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건지 딱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전 종합격투기에서도 되게 똑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선수에게 종합격투기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킥도 차야 되고 카프킥도 새로 나왔으니까 해야 되고 오블릭 킥도 야 좋아,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그레코로 상체 테이크다운도 해야 되고 태클도 싱글렉 더블렉 해야 되고 그라운드로 가서 야 안바도 해야 되고 트라이앵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도록 무기를 늘려주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로 오면 지도자가 선수에게 뭐를 하라고 잡아주는 것보다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한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업계에 있으시면서 현역 생활을 하시는 지도자로든 선수로든 현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MMA 같은 경우는,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기가 많잖아요. 특히 종합격투기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몸이 잘 움직이니까 선택의 그 폭이 넓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 자, 이번 경기에 이건 빼야 돼. 되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접근해서 뺄 걸 빼주는 게, 제한을 시켜주는 게 지도자로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기술들을 완벽하게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100의 레벨로. 자기의 강점인 100의 레벨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반면, 어떤 기술은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 기술은 실제로는 약간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펑크가 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된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좀 이상한 때 썼을 때는 나한테 바로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 큰 KO가 날 수 있고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큰 테이크다운을 뺏길 수도 있고 되게 안 좋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해주는 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앤서니 조슈아는 이날 엄청난 제한을 스스로에게 걸고 왔어요. 훅, 어퍼컷 아예 안 쳤습니다. 경기 다시 보세요. 진짜 웃겨요. 다 칠 줄 아는 세계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인데 훅과 어퍼컷을 아예 안 쳐요. 은간우가 많이 하는 이 체크 훅, 조슈아가 더 잘할걸요. 체크 훅 아예 안 칩니다. 그리고 뭐 옛날 뭐 나심 하메드만 한 게 아닙니다. 뭐 다 할 줄 압니다. 조슈아도 뭐 했다가 리드 어퍼,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뭐 리드 훅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앞손으로 잽 훅 이런 거 아예 안 합니다. 심지어는 복싱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죠. 원, 투 이날 거의 안 했어요. 더블 잽 제가 한 번 봤어요. 2라운드 때 그것도 자기가 다운 빼앗고 난 다음에 더블 잽도 안 하고 원, 투도 안 했어요. 조슈아는 이날 진짜 잽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잽 치고 붙는 것조차 안 했어요. 분명히 잽 치고 붙으려고 하다가 애매한 거리가 돼가지고 딱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잽 무조건 단발로 하나 치고 단발로 하나 치는데 그걸 최대한 부드럽게 신속하게 치고 얼른 빠져나가는 거, 얼른 치고 빠져나가는 요거 하나, 요것만 집중해서 한 거예요.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결국은 갔는데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애매하게 안 치고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보통 보면은 싸우다 보면 세계 최고의 복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딱 애매하게 하다 보면 주먹을 너무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애매한 펀치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애매한 것 없이 무조건 앞중심으로 딱 받고 치는데 친 다음엔 무조건 클린치. 네, 이거를 조슈아가 갖고 왔어요. 2라운드에 보시면 그 KO 되기 다운되기 전에 추가 다운되기 전에 그 은간우의 턱이 조슈아의 크로스 카운터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때렸는데 조슈아가 황급히 얼른 치자마자 바로 껴안습니다. 다 연습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은간우가 습관처럼 하는 이 체크 레프트 카운터 때문에 오른손 바싹 올리고 있고요. 어떻게 한 거죠? 결국은 이 은간우의 파워를 경계하면서 은간우는 복싱을 뭐 훅, 어퍼 다 쓰는 복싱을 하러 나왔는데 조슈아는 철저히 스트레이트 싸움으로 경기를 몰고 갔어요. 은간우는 프로복싱을 주먹으로 치고받는 프로복싱을 하러 나왔는데 조슈아가 이 경기를 뭘로 만들어내면 펜싱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복싱 싸움을 하려고 프로복싱 챔피언을 공략하러 나왔던 은간우에게 은간우를 펜싱 싸움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전 보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파이팅이 정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것저것 다른 선수하고 했을 때처럼 조슈아가 이렇게 기술들을 많이 쓰고 했었다면 절대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잽에 집중을 해서 그것도 잽 한 방.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타를 안 친 거야, 훅어퍼 안 친 거야.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더블 잽도 안 쓰고 원투도 안 썼습니다. 복싱의 기본이 원투 아닌가요? 원투 안 썼어요. 경기 잘 돌려보세요. 원을 쓰려면 원만 쓰고 얼른 빠지고, 투를 쓰면 투 쓰고 얼른 붙고, 두 개를 잘라서 썼지 원투도 안 썼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펜싱이 되죠, 경기가. 약간 아마추어 복싱 아니면 태권도처럼 점수 한 대 치면 땅 되는 이런 싸움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은간우의 실수를 유도한 거예요. 결국은 복싱이 아마 이렇게 1, 2라운드에서 결국 끝이 났지만 2라운드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싱이라는 긴 호흡의 그 타격기, 주먹만 가지고 하는 긴 호흡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은간우의 실수를 줄기차게 유도를 하는 게 전략이었다고 보입니다. 잽 계속 세팅하다가 라이트를 처음 뻗었는데 그 1라운드에 은간우가 사우스포로 섰을 때 라이트를 처음 뻗었는데 은간우가 딱 다운됐죠. 은간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전까지 라이트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잽만 나오니까 이 잽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안 나왔다.
위로 왔다, 안 맞았다, 위로 왔다, 그리고 안 잡히지, 내 거는 안 맞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다 갑자기 라이트가 빵 나오니까, 그것도 사우스포로 바꿔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빵 나오니까 반응이 안 됐죠. 네. 진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또 자기가 잽을 뻗고 라이트를 그냥 단발로 치는 거 있었지만, 또 뭐야? 은간우가 애매한 잽을 치도록 만드는 거죠. 은간우가 잽을 치고 잽을 치고 들어갈 때 아예 빠져주거나 붙어주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잡힐 때 애매한 잽을 치는, 이건 치면 안 됐는데 실수처럼 하는 잽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그 위대한 마이크 타이슨도 연타 홀리필드한테 옛날에 막 제임스 더글라스한테 연타 맞고 좀 이럴 때 보면은 애매한 잽을 쑥 뻗다가 이때 빵 쓱박 같은 거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때 이런 애매한 잽을 끌어내고 그때 비로소 숨겨놨던 라이트를 빡 박아버리고, 애매한 잽 나오게 해놓고 라이트 박아버리고, 네. 애매한 잽이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되면은 약간 방어벽이 좀 무뎌진 것 같은데, 방어가 조금 뚫린 것 같은데 했을 때 빡 라이트, 그때까지는 아끼고 있다가 라이트 받고, 이게 이 조슈아 선수의 엄청난 좀 이날의 대단한 플레이의 전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라내는 거, 제한하는 거,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거는, 그 사람 복싱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얼마나 훅도 잘 치고 어퍼도 잘 치고 연타도 잘 치고 하겠어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절제력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절제력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선수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지도자의 말대로 게임 플랜대로 내가 딴 거 잘하고 하는 거 알고 있고 딴 거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튀어나와도 그걸 누르면서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팀들과 세운 계획을 신뢰하고 쭉 가는 거죠. 엄청난 절제력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하다 보면 MMA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도 이런 세계적인 선수의 레벨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냥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 MMA는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상대가 태클 들어올 수도 있고 펀치 뻗을 수도 있고 오블리킥에 카프킥에 여러 페이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싱은 또 두 주먹으로만 하잖아요. 이게 다른 종류의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MMA에서도 그래서 멍 때릴 때가 생기고 복싱에서도 멍 때릴 때가 생겨요. 약간 형태가 다른데 둘 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복싱은 이런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막 10라운드, 12라운드씩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치고받는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싸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간우는 좀 치고받고 싶은데 조슈아가 복싱을 하자고 하더니 땡 하니까 링에 서니까 펜싱을 하네. 근데 난 펜싱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자꾸 펜싱 그 칼로 찌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수가 생기죠.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근데 이 조슈아는 경기는 짧게 끝났습니다만 이런 집중력이 또 어마어마했다는 것, 절제력과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이슨 퓨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도 예전부터 좀 앤소니 조슈아를 예전에 언제 처음 봤었냐면 그 블라디미르 클리체코하고 했을 때 처음 봤어요. 전 그때 아예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보고 와, 복싱 슈퍼스타가 나왔다. 정말 사이즈 크고 몸 좋고 얼굴 잘생겼고 복싱도 화끈하고 진짜 잘한다. 클리체코 형제가 비탈리 클리체코, 블라디미르 클리체코 둘 다 좀 약간 펀치 치고 붙고 이런 지루한 스타일의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 클리체코를 화려하게 깨면서 딱 그 스타로 등극하는 것을 보고 그 전부터 스타였지만 저는 이제 그때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앤소니 조슈아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라고 봤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타이슨 퓨리하고 비교했을 때 더 약간 복싱하면 떠오르는 식의 복싱을
하는 사람이죠. 타이슨 퓨리는 원래부터 치고 무조건 몸을 갖다 얹는 게, 거대한 몸을 갖다 얹어서 클린치로 상대를 갉아먹는 걸 특기로 하는 사람이고, 물론 타이슨 퓨리도 순간적인 막 복싱 센서 엄청 좋습니다. 되게 잘해요. 잘 쳐요. 하지만 클린치를 정말 또 그 펀치만큼이나 주력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고, 조슈아는 절대 클린치를 주력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통 복싱을 어찌 보면 더 가깝게 하는 사람이고, 이게 또 상성이 은간호에겐 더 안 좋았던 거죠.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스피드가 아무래도 조슈아가 퓨리보다 뚜껑을 여니까 너무 더 빠르고, 그래서, 그리고 퓨리의 장점이었던 클린치는 되려 은간호에게는, 은간호 전에서는 독이 되어서 돌아갔죠. 클린치를 몸을 얹어봤자 은간호가 안 지치거든요. MMA 하는 사람들은 몸싸움을 늘 하기 때문에. 근데 조슈아는 몸을 얹어가지고 상대방을 지치게 하려는 클린치가 아니라, 최대한 클린치는 안 하고 빠지다가 자기가 위험할 때 그냥 소용돌이의 눈으로 들어가서 그냥 붙는 식으로 살짝 빨리 맞지만 않고 나오는 걸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려운 상대였네요. 저는 사실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은간호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조슈아가 턱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경기 클리체코전 때도 다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은간호가 좀 길고 확실히 펀치력이 어마어마하고 하니까 저는 은간호 쪽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또 제 캐릭터답게 확실히 또 펠레력이 발휘가 된 건지 빗나갔고요. 조슈아가 이겨버렸네요. 갑자기 또 약간 은간호에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사견에 불과합니다. 저는 코너 맥그리거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타이슨 퓨리전 때도 그랬고, 프란시스 은간호도 맥그리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들이 너무 복싱을 복서처럼 하려고 하는 게 좀 약간 안타까워요. 정통 복서처럼 그냥 진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냥 주먹을 두 손을 주먹으로 만들어서 때리려고만 쓰는 그 정통 복싱의 개념에 너무 맞춰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격투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손은 때리는 것만이 기능이 아닙니다. 손이 때리는 기능이 주라면,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든지 기원이 어쨌든 간에 손이 때리는 게 주 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손이 이렇게 안 생겼겠죠. 때리는 기능을 쓰기에는 너무 약하잖아요. 신경도 너무 많이 여기 몰려있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 디자인이 고안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때리는 때리는 게 주 기능이었다면 팔꿈치처럼 여기가 뭉툭하고 신경도 여기에 덜 몰려 있어서 고통도 덜 느껴야 하고, 그리고 더 뭉툭하고 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특히 저는 MMA 체육관을,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하는 사람이니까 손을 때리려고만 쓰지 마라. 떨어지면 타격, 붙으면 레슬링이 아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가 땡 시작한 순간부터 손싸움이다. 손싸움을 하려면 발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푸더크가 중요하고, 푸더크를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싸움부터 시작하라. 보통 코너 맥그리거처럼 왼손잡이, 장신의 왼손잡이 선수들이, 우리 김동현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시작하죠? 오른손잡이하고 만났을 때 왼손잡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상대 왼손이 오른손잡이 상대의 왼손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잽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 손을 바깥에서 안으로 약간 눌러주는 손싸움부터 시작을 하죠. 저는 이 손싸움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프란시스 은간호나 코너 맥그리거처럼 종합격투가가 복싱 무대에 도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되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제가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던 복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가까운 복서 중에는 당연히
영국의 영웅이었던 리키 해튼 선수가 있습니다. 리키 해튼 선수의 경기를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홀딩으로 감점을 받기 직전까지 가면서 항상 클린치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손싸움을 걸어놓고 상대방이 손싸움에 대응을 해서 뭔가 막 힘들어 할 때 바디샷 날리고 연타 날리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붙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때리지 않아요. 일단 붙어요. 일단 붙고 보는 거죠. 이 플레이로 코스차 추까지 이겼습니다. 코스차 추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뭐 한국계 파이터로서 많이 유명했지만 정말 주먹 무겁고 테크니션이거든요. 근데 코스차 짜증이 가득 난 상태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집니다. 이 리키 해튼을 무너뜨렸던 게 결국은 파키아오하고 메이웨더 정도예요.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은 뭐 복싱의 달인들이고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 지긋지긋한 클린치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막 와서 붙으니까 손싸움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면은 손 올라가면 그때 바디 비니까 바디 꽂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리키 해튼보다 더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에 있습니다. 누구? 카오사이 갤럭시. 예전에 무적이라고 불렸던 카오사이 갤럭시, 그리고 카오코 갤럭시 형제들. 이들의 경기들을 찾아보세요. 국내 선수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두 위대한 챔피언들에게. 근데 이 둘의 경기를 보시면 둘 다 무에타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절대 펀치만으로 쓰지 않고 상대방과 몸이 붙는 순간에 목을 살짝 끌어준다든지 팔 쪽 컨트롤을 해준다든지 이런 우리가 현대 MMA에서 레슬링으로 무에타이로 딱 잘라서 테크닉 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복싱 시합에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당시에 복서들은 자기가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무에타이나 레슬링 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카오코나 카오사이는 자기가 일반 복서들에게 대부분 다 보면은 태국 선수들 보면 무에타이 하다가 국제식 복싱이라고 그러죠. 프로복싱으로 손만 쓰는 복싱으로 넘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무에타이에서 몸싸움이 다 된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국 선수들이 다 무적이었던 게 아니고 그 중에 위대했던 게 카오사이, 카오코 이 형제가 진짜 유명한데 이들의 경기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일반 복싱 같지 않아요. 머리 안 움직입니다. 낙마이들 머리 안 움직이거든요. 머리 잘 안 움직이고 상대 팔 잡고 쓱 피해서 클린치하고 목 살짝 끌어줘서 상대방 힘 빠지게 하고 이런 기술들을 되게 잘 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UFC 선수들이 그 복싱으로 갔을 때 섞어주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타이슨 퓨리가 디온테이 와일더를 이겼던 건 몸싸움 때문에 전 이겼다고 봐요. 예전에 이밴더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을 이겼던 것은 물론 전사의 심장으로 타이슨의 펀치에 위축되지 않고 맞짱을 깎고 또 홀리필드도 맷집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했지만 펀치력만 놓고 봤을 때 타이슨의 어마어마한 펀치력에 이 크루저급에서 올라왔던 홀리필드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몸싸움으로 쭉 밀어준 거예요. 쭉 밀어줬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해도 뒤로 밀리니까 파워가 안 나오는 거죠. 파워가 생성될 수 있는 그 동력 자체를 그냥 꺼버린 거죠. 홀리필드가. 뭘로? 몸싸움으로.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MMA 선수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홀리필드가 그 몸싸움 잘 걸어서 되게 어떤 선수도 좀 힘들게 했던 덩치 큰 선수들과도 잘 싸웠던 홀리필드가 이 몸싸움 계속 걷는 사람을 그 홀리필드라는 사람을 제일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임스 토니라니까요. 제임스 토니는 완전 뚱보돼가지고 밑체급에서 올라왔는데 이 정면으로 몸싸움을 안 받고 숄더롤로 옆으로 틀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싸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타이밍과 연타 같은 걸 홀리필드 계속 맞고 결국 KO 되거든요. 저는 그 경기도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경기 중 하나입니다. 찾아보시면 진짜 공부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복싱 기술에 복싱 안에서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앤소니 조슈아가 했던 거 은가는 여기 가서 막 같이 이렇게 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슈아는 펜싱하자 펜싱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아무리
은간우가 몸싸움을 하려고 했어도 쉽지 않았겠죠. 단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난 이제 복싱링에 들어왔으니까 복서처럼 해야지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복서들 중에서도 다양한 그런 뭐 몸싸움을 좀 많이 활용했던 복서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게 부족한 제 사견이에요. 왜냐하면 몸싸움 자체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 그 MMA 커리어 내내 레슬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맥그리거 때부터 좀 남았었어요. 맥그리거도 그때 메이웨더하고 진짜 그 복싱 천재하고 복싱으로 맞짱을 뜨려고 했잖아요. 정말 그 기백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좀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또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조슈아하고 은간호의 경기. 네, 감사합니다.